먼저 민주당 박균택 의원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검장, 쉽게 해서 검사장급 중에서 높은 그 간부셨는데 네. 이번에 제가 명단 보고 깜짝 놀랐잖아요. 통신 이용자 정보 조회에 의원님 이름 있는 거 보고 어머나. 야 정관 예우 없구나. 와, 고검장 출신도 그러니까요. 털리는구나. 예. 어머나. 아니 그런 거 DB에 안 돼 있나 봐요. 네, 제가 당에 대한 기여도가 높은가 봅니다. 거기에 이름이 껴있는 거 보니까. 전직 법무부 장관 두 분과 우리 의원님 고검장 성함이 눈에 출신. 띄더라고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사실상 더 많을 가능성이 많은데 네. 신고해달라는 문자를 못 봐가지고 신고를 안 하거나 네. 뭐 그런 분들이 많을 겁니다. 스팸인 줄 알고 그냥 지워버리거나. 이어서 김성환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네. 통신 이용자 정보 조회하는 거 네. 최근에 출판사 편집장 하는 친구도 이번에 털렸다고 그렇게 얘기를 예,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인의 지인으로 연결되는 그 사람들 다 털어버리니까 자기도 포함이 됐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참 이게 어느 범위까지 털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그런 지경인 것 같아요. 이거 그냥 넘어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민주당의 그 김승원 그 법사위 네, 간사 맞습니다. 그분은 그 뭐 계곡에서 네. 그 닭 백숙집을 하는 친구 전화번호까지도 건너 틀린 것 같다고 얘기하는데 어머나. 다행히 뭐 제 주변에는 그런 분이 없는 거 보면 네. 제가 아직도 뭐 당에 대한 기여도가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 확인을 해보고 네. 여기는 안 되겠다. 더 이상 안 아니 되겠다 이게 이럴 수도 있고요. 비하인드 예. 스토리가 있어요. 음. 그러니까 제가 세월론 포럼 회원이기도 한데요. 거기 이렇게 방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언론에 보도되기 며칠 전 얘기거든요. 그 누군가가 그거를 이제 카톡으로 받았대요. 문자를 받았는데 받고 난 다음에 이거 믿기지가 않아가지고 도대체 이거는 왜 왔나? 이거 혹시 요즘에 뭐 피싱이나 이런 거 아니냐? 이거 혹시 저 말고 또 받으신 분이 있냐고 누가 올려놓은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나도 받았는데 막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서로. 네. 그래서 자유언론 실천재단하고 이런 분들이 먼저 주도해가지고 이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얘기가 커진 거예요. 이거 그냥 사실은. 넘어가면 안 되는데 뭔가 조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검사들에게. 이제 진상 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네. 피해 신고센터를 민주당에서 마련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그 피해도 좀 접수를 하고 하는데 규모가 확인되는 대로 아마 뭐 좀 필요한 입법 조치나 네. 또 네. 검찰에 대한 또 물어야 뭐 될것 같아요, 대응 책임. 뭔가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뭐 여당의 의원들 중에서 법원이나 검찰에 계셨던 분들도 상당수가 이게 영장에 의한 통제를 주장하시는 분들도 차츰 의견을 내기 시작하더라고요 보니까요. 예, 네, 그런 쪽으로 아마도 입법을 준비 중이신 거겠죠?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또 아니 근데 이번 문제는 보면은요. 저는 두 가지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이잖아요. 예, 근데 명예훼손 사건인데 명예훼손으로 대통령이 명예훼손 당할 게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원래 이 사건을 규정하기로는 국기문란 사건이라고 자기들이 규정해 버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선거 국면에서 민주당이 이른바 이제 언론인하고 짜고 그 김만배라는 사람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일종의 없는 사실을 만들려고 했다. 그래서 윤석열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공작을 한 거다. 이런 시각으로 접근한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그러고 나니까 뭔가 계속 파도 이게 그 그림을 맞추기가 어려우니까 이렇게 무리하게 주변 사람까지 전화번호를 다 털게 되지 않았나. 예, 그러니까 일종의 대통령 하명 수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제일 큰 문제가 아닐까. 네. 과하게. 그러니까 원래 혐의와 굳이 혐의의 어떤 그 경중으로 보자면 이 정도까지 오버하지 않아도 되는데 예. 검찰 입장에서 최대한 그 그림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 이렇게 무리수를 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러니까 이 통신 이용자 정보 조회라고 하는 게 불법은 아니잖아요. 네. 불법은 아닌데 합법이면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이전에 공수처에서 똑같은 일을 했었는데 그때는 왜 게슈타포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그때는 피해자가 139명인가밖에 안 됐습니다. 네. 아. 근데 그런 표현을 지금보다. 썼었습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자기는 네. 그렇게 합법이면 그때도 그럼 그렇게 얘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 그건 합법입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과할 수 있으니 그러니까 입법 사안으로 이거 법을 개정하든가 그러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될 거를 이거 게슈타포 같이 막 다 사찰한 것처럼 자기가 자기 입으로 얘기해놓고 미친 사람 말씀하시는 거죠? 게스타포가 무슨 말인지 네. 몰라가지고 이렇게 아. 어려운 용어를 쓰세요. 네. 윤석열 대통령 언어 수준에 맞게 표현하셔야지. 예. 저는 털린 것만 문제가 아니라 이거를 이 사람들이 보관하고 있다가 내가 박균택 의원 마음에 안 들어. 그럼 그때 털었던 정보로 어거지로 엮어서 협박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이거 다 지웠는지 이것도 확인을 받아야 폐기했는지를 확인해야 폐기했는지 된다. 이것도 네. 확인해야죠. 제가 요새 그걸 연구하고 있는데 저보다 아, 더 그래요? 빠르시네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 예, 예. 수십만 예. 명이 털렸는데. 예, 예. 네. 일종의 기록을 남기는 건데요. 제가 이것도 뭐 개인적인 경험이지만, 그러니까 세무서에서 뭔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털리잖아요. 털리면 그러니까 국세청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분이 얘기를 해주는 게 그 우리 이제 홈택스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홈택스 자세히 안 들여다보잖아요. 네. 제 거와 관련돼 있는 걸 한번 들여다보려고 맘먹고 들여다보잖아요. 그러면 정말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홈택스 안에. 아 타인이 볼 수 있는 거요? 아니요, 제가 볼 수 아, 있는 거 안에. 네. 근데 제가 볼 수 있는 거면 국세청 직원들도 다 들여다본다는 뜻이거든요. 열람 가능한 거죠. 그래서 네. 물어봤어. 아니 이렇게 많은 정보가 있는지 정말 처음 알았는데 아, 이 정도로 많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보시지 못하는 것도 엄청 많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디 가서 돈을 어떻게 쓰고 누굴 만나는지 모든 걸 다 추적할 수 있어요. 우리 주로 카드를 쓰잖아요. 네. 그리고 그죠. 제가 뭔가 기부를 하는지 뭘 하는지 통장까지 카드 사용 내용까지 전부 다 들여다볼 수 있는 게 국세청이거든요. 근데 그거 기록을 남겨놓는다 그러면은 아니 남겨놓지 않더라도 들여다본다는 뜻은 그렇죠.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고 다니는 사람인지를 다 머릿속에 그릴 수 있다는 네. 뜻이거든요. 통신 이용자 정보 조회 같은 경우도 똑같다고 봐요, 저는. 이 사람이 인간, 그러니까 누구랑 어떻게 연결돼서 뭐 하는 사람인지가 다 그려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만약에 갖고 검찰이 들여다보기 시작한다고 하면 정말 많은 걸 알 수 있겠구나. 독재 국가예요. 그러면서 자기네들은 법카로 단란주점 가고 노래주점 가는 사람 방통위원장 앉혀놓고 어떻게 이 잣대가 너무 불공평합니다. 바꿔주세요, 의원님. 네. 공무원 그리고 공조직은 사실은 그 최고의 인사권자인 대통령 네. 뭐 지금은 용화되겠죠. 그 앞에서 약자의 위치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소신을 갖고 또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필요한데 근본적으로 어떤 정권을 잡은 사람들의 마인드가 잘못되면 그걸 이겨낸다는 건 보통 어려운 일이 맞습니다. 아닐 네. 것입니다. 그 참여정부 때 노무현 대통령 대선자금 수사로 본인도 괴롭힘을 많이 당했지 않습니까? 네. 검찰에 한마디 강금실 장관 나서서 지시한 법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문재인 당시에 민정수석 검찰에 한 번도 전화한 적이 없고 중앙지검장하고 만나본 적도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노무현 변호사 과거에 노무현 변호사 시절에 노무현 변호사를 구속했던 검사가 검사장 승진하는데도 내버려 뒀던 정권이 참여정부입니다. 네. 그리고 문재인 정부 시절에 예를 들어보면은 그때 아마 미국의 대통령이 방문하는 행사가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날 윤석열 그 검사 중앙지검장이었죠. 아무런 생각도 없는 사람들이 그때 아마 청와대 그 정무수석을 아마 압수수색을 하든가 했을 겁니다. 뭐 비리면 잡는다고. 네. 아니 압수수색을 하더라도 굳이 그 청와대가 저 미국 그 대통령 방문 행사를 앞두고 큰 행사를 치르는 날 청와대 그 참모를 압수수색한다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그 전에였든지 나중에 했어야 맞는 것이겠죠. 굉장히 불만스러워하던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근데 중앙지검에 한마디도 전달한 적이 없거든요. 아. 제가 그때 검찰국장 때 그렇습니다. 일인데 네. 정부를 잘 만나면 그러는 겁니다. 자율성을 보장해주고 독립성을 보장을 해주고 불만스러워도 참고 기다려 주는데 지금 정권은 그걸 할 수가 없는 그런 정권인 거죠. 맞아요. 그 경북경찰청이 임성근 사단장 무혐의 해준 거 말이 안 되는 짓인 줄 스스로 몰랐겠습니까? 수많은 동료들이 지탄을 하게 될 텐데 그걸 알면서도 무혐의 결정을 했던 그 경찰관들은 얼마나 괴로웠을 것이며 그다음에 좀 검찰 소환조사조차 못하는 그 네. 검사들도 속으로는 얼마나 괴롭겠어요. 동료들한테 지탄받을 걸 생각하고 앞으로 두고두고 그 불명예로 남을 그런 일들을 저지르면서 괴로웠을 텐데 그 정권의 성격이 그러니까 겁나서 감히 덤벼들지를 못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참 아주 참 대단한 정권을 출범을 시켜놓은 거죠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양심이란 단어는 전혀 안 어울리니까 이번 휴가에도 해병대원이랑 축근지 족구를 하더라고요. 최상병 특검법을 그렇게 거부했는데 어떻게 해병대원들이랑 그런 모습을 이런 사람한테 무슨 양심을 기대합니까? 그러니까 기관이 다 썩어 있는 거죠. 근데 의원님 앞에서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렇게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두면 고개 쳐들고 막 덤비고 예. 싸움하자고 하고 막 힘으로 너 까불면은 저 인사내고 할 테니까 건드리지도 마 이러면은 바짝 엎드려 가지고 있는. 그것도 잘못됐다. 아니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럼요. 제가 그 이명박하고 그러니까 참여정부 넘어갈 때도 느끼지만 참여정부에서 이제 이명박 정부로 넘어갈 때도 느꼈지만 노무현 대통령 공무원들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공무원들한테 열심히 교육 프로그램들을 돌리고 그랬거든요. 공무원들이 국정 운영에 협조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거기에
인식을 바꿔가면서 스스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이명박 정권 딱 들어서니까요. 노무현 정부 때는 그렇게 하니까 말 안 듣고 막 공무원이 막 우리 의견 적극적으로 낸다 그러면서 미적미적 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뭐 어디 부스터 단 것처럼 막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와, 공무원들은 그냥 때려잡아야 되나? 몽둥이 들고 협조 안 하면은 뭐 그 강압적으로 할 거야. 이렇게 해야지 그냥 말을 듣는 건가? 그럼 우리 사회가 도대체 어떻게 권력을 행사해야지 우리 사회가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건가? 사실 엄청나게 좌절감을 느끼기도 하면서 그 상황을 지켜보면서 화가 나기도 했거든요. 이게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뻔뻔하게 나오면서 거기에 대해서 함부로 하면은 가만 안 둘 거야? 이러면은 다 모두 다 거기 협조자들만 쫙 주변에 모여가지고 자기들 멋대로 권력 행사하는. 아니, 네, 관련해가지고 이제 최혜병 그 수사위합 사건에 청문회가 있었잖아요. 법사위 차원에서 예. 몇 차례 열렸는데 그 과정에서도 사실은 의원님이 호통을 쳤던 장면을 생각해 보면은 공무원으로서 뭔가 책임감을 가진 발언을 하지 않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가장 화나셨던 대목이 언제였습니까? 국방비서관이 대통령의 경로 사실 일선에 전달했던 거 네. 그걸 질문을 하는데 네. 그 국가안보상이라 답변을 말할 수 못한다고? 없다고 그 수차 그 답변을 거부할 때 그때 화가 좀 많이 그러니까요. 났습니다. 그때 네. 엄청 대노를 하셨잖아요. 예. 예.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뭐 자기를 보호하고 싶은 논리 또 대통령을 지키고 싶은 이유 뭐 나름대로 인정을 해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뭔가 말이 되는 사유를 얘기를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 경로라는 것들이 어떻게 안 보여. 김정은이 경로를 했는데 그것을 우리 국정원이 알고 있나 모르고 있나 이것은 국가안보가 되겠죠. 그렇죠. 네. 알고 있는 거 모르고 있는 것마저도 보안상이 맞으니까. 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경로를 해서 그걸 전달해 가지고 이 사단을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처음에는 경로 사실을 부정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경로 사실을 인정한 때가 언제냐면 그 박종훈 대령이 규정을 어기고 수사권도 없는데 수사권을 발휘했다라고 그게 불법을 저질렀다고 논리가 드러나니까 그래서 경로를 했던 거라고 여권에서 주장을 했거든요. 근데 뒤늦게 그 박종훈 대령이 법률상 잘못한 것이 없다고 저도 얘기를 했고 그게 맞아요. 다시 확인되니까 다시 경로한 사실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경로 여부가 국가 보안이라고 거부를 했던 것인데 어머나. 이런 논리도 없고 명분도 없고 또 자기가 바라봐야 할 대상이 누군지도 모르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이제 화가 많이 났던 아니 그 것인데 지적해 주신 임기훈 비서관이 어제 JTBC 보도를 보니까 지난해 8월 2일이 경찰에 보냈던 사건을 이첩해서 회수한 날이잖아요. 예. 그 이튿날에 그 거제 그 저도라고 하나요? 그 휴양지에서 발신 기록이 있는 겁니다. 수발신 기록이 있는 겁니다. 임기훈 당시 국방비서관이 그 저도에 있는 김은혜 홍보수석과 통화한 기록이 나왔다는 겁니다. 또 예. 네. 결국은 그 임기훈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2차례 통화를 한 건데 물론 그 통화한 시간 자체는 굉장히 길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 전후로 통화한 사람들을 보면 대통령실 사람들, 국방부 사람들 다층적으로 연락을 한 거거든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임기훈 비서관 대통령을 모시는 참모 아닙니까? 계속 주장했던 의혹이 또 짙어지는 국면이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회수하기 전에도 경로서를 전달을 해서 그런 그 사건의 원인을 만들었고 그리고 사건 회수가 이루어지고 네. 또 보지 개임까지 이루어진 다음 날 또 그 통화를 해서 그 상황도 확인하고 뭐 단도리를 했는지 그런 걸로 아니 보이는 상황 거죠. 보고를 했는지 네.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그 통화가 이루어진 거 보면 가장 깊숙이 개입한 인물인 거겠죠. 근데 그것을 어떻게 그런 논리도 잘도 생각했나 모르겠습니다. 국가안보상이라고. 아니, 뭐 글쎄요, 또 그것도 또 얘기하겠죠. 아니 뭐 홍보 수석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뭐 대변인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국방비서관하고 통화하는 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뭐 일 때문에 통화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윤 대통령이 꼭 여론휴가 가면 뭔 일이 터지나 이런 생각을 좀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그냥 추정해 보건데 그 사이에 대통령 경로도 있었고 그다음에 그 사건을 다시 이첩한 걸 돼가지고 오는 과정도 있었고 그 사이에 부지런하게 대통령실하고 뭐 국방부하고 해병대하고 연락을 다 주고받은 흔적들이 나왔잖아요. 근데 굳이 얘기하자면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그
대통령하고 함께 대통령을 수행했던 그 청와대 대변인이었나요 그때? 그 수석이었죠. 홍보수석이죠. 네. 수석이 네. 임기훈 비서관하고 통화를 했다고 하면 대통령 말을 대신 전하기 위해서 통화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대통령 휴가지에 다 따라가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중요한 몇 명만 데려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그럼 대통령이 그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확인하라고 시켰든 뭐라고 지시사항을 전달하는 창구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아니면 옆에서 전화기를 바꿔줬을 수도 있죠. 아, 그렇죠. 개연성도 그랬을 있는 가능성이 거죠. 있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다는 얘기는 대통령으로부터 모든 게 비롯됐다고 하는 게 그러니까 02800에 7070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직접 개입했다고 하는 유력한 정황 증거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 그 시점에서 하필이면 그 왜 홍보수석이 임기훈 비서관한테 연락을 합니까? 할 일이 없잖아요. 지금 대통령 한 명 가리자고 다 지금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렇죠. 우린 대통령 찾겠다고 하는 거고 아니 대통령 찾는 게 아니라 대통령의 그림자가 다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안 보이는 것처럼 하니까 우린 답답해하는 건데 근데 어찌됐든 그 뒤에 대통령이 있을 가능성을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또 하나의 정황 증거로서 대통령이 그 뒤에 있었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사례다. 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계속 이제 처음에 그 통화 내역과 관련된 얘기들도 일부 이제 그칠 줄 알았는데 또 새로운 얘기들이 계속 첨언이 되는 상황인데 그에 반면에 공수처 수사라는 게 물론 외부에 보여지는 것과 달리 열심히 하고 있을 수도 있지만 결과물이 마뜩지 않게 드러나질 않다 보니까 국민들도 좀 불안한 것 같긴 합니다. 네, 맞습니다. 공수처를 그래도 국민들이 믿고 그 기대하에 출범을 시켰고 또 기대를 하고 있는데 지난 1월 달까지는 어느 정도 수사가 기본 수사가 맞아요. 진행이 네. 되어 왔고 근데 처장과 차장이 퇴임을 하면서 이제 6월 이후에 취임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 중간에 그 아무 일이 진행된 것이 없습니다. 그때 거기에 그 처장 직무대행, 차장 직무대행이 아마 1, 2부장이든가요? 네. 이 사람들이 그걸 하면서 수사를 방해를 했다는 의혹이 내부에서 많이 흘러나오고 있는데 그 사이에 아무것도 진행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그 내에도 방해 세력이 있는 거죠. 일부는 그 이종호 네. 그 주식 그 도이치모터스 네. 주가 조작 사법이라는 이종호 씨와 또 뭐 변론 관계로 엮여 있었던 사람도 있고 그리고 아무런 6개월 가까이 5개월 좀 넘도록 아무런 일이 그 저 진척이 없었다 보니까 그 내부 방해설까지도 이렇게 나오는데 공수처마저도 완벽히 믿을 수가 없는 그 상황은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래도 어쨌든 새로운 그 처장 임명되면서 모양을 조금은 잡아가는 것 같은 것을 다시 한번 다행으로 네, 생각하고 진력할 있습니다. 수 있는